안녕하세요. 유튜브 준스카이입니다. 오늘은 챕터 9.4 사이클 관점에서 본 연소 안정성입니다. 엔진이 운전될 때 엔진이 떤다, 진동이 심하다, 간헐적으로 진동이 올라온다는 느낌을 받거나 혹은 반대로 엔진이 정말 부드럽다, 매끄럽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연소 안정성은 이러한 진동 혹은 질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기통 엔진에서 연소 안정성은 사이클별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기통 간 얼마나 편차 없이 안정적으로 운전되는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사이클별 연소 안정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 아래 그래프는 연소실 내부 압력 선도입니다. 가로축은 크랭크 각도로 이 0도는 이제 압축 상사점을 의미합니다. 세로축은 연소실 내부 압력입니다. 보시면 가장 진한 검은 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검은 선은 50사이클을 평균 낸 압력선도입니다. 검은 선 주위를 보시면 빼곡하게 존재하는 다른 선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이 선의 개수가 50개인데 그 이유는 이 선 하나하나가 50사이클의 각각의 사이클을 나타낸 값들입니다. 즉 검은 선을 제외한 이 많은 선들의 평균을 내면 이 검정색 50사이클의 평균 압력 선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보시면 이제 엔진의 흡입 공기량 및 공연비 목표값을 고정 후 같은 조건으로 이제 정상 운전을 시켰음에도 이처럼 각 사이클의 압력 선도는 유사하기는 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즉, 매 사이클이 유사하긴 하나 똑같지는 않다. 편차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차가 존재한다는 건 불쾌한 진동이 느껴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축구공을 드리블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축구공을 드리블하는데 같은 박자로 같은 세기로 톡톡톡톡 드리블하는 것과 제 박자는 같으나 계속 다른 세기로 톡, 툭, 톡, 톡, 쾅, 쿵, 톡 이런 식으로 드리블을 한다면 축구공 관점에서 보면 후자의 드리블은 매번 다른 세기로 충격이 가해지므로 불쾌하고 불안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이클별로 이제 연소 편차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요 원인을 보면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같은 조건으로 운전된다 하더라도 연소 중 실린더 내부 가스의 운동에 편차가 있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가운데를 손바닥으로 탁탁 치는 단순한 충격에도 잘 살펴보면 형성되는 이제 물의 유동은 매번 다릅니다. 이처럼 매 사이클마다 연소실 내부의 혼합기에 있어서 같은 세기와 같은 방향의 내부 유동은 형성되지가 못합니다. 따라서 편차를 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연소실 내 혼합기의 연료, 신기, 배기가스 재순환량에 편차가 있습니다. 이 요소들을 똑같게 제어를 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제 연소실 내에 충전된 연소를 위한 재료들이 매 사이클마다 편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소실 내 혼합기에 균질도의 편차가 있으며 이제 특히 연소 특성이 점화 플러그 근처 혼합기에 이제 조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라고 써 있는데 이제 이를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연소실 내에 설사 같은 양의 연료, 신기, 배기가스 재순환 가스들이 이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잘 섞였는지에 대한 지표인 균질도가 매 사이클마다 다릅니다. 자, 아래 두 그림에는 빨간 공, 초록 공, 검은 공이 각 3개씩 같은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섞인 정도를 놓고 보면 왼쪽 그림은 이렇게 비교적 골고루 섞였고 오른쪽 그림은 잘 섞이지 못하고 이제 이 한쪽에 공들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때 왼쪽이 균질도가 더 높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소 특성은 불꽃 점화 엔진에서 이제 이 점화 플러그 근처 혼합기의 조성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배기 특성을 무시하고 이제 연소 특성만 봤을 때 무조건 균질하다고 연소 특성이 좋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화 플러그 주변에 이제 적당한 공연비를 지닌 이제 균질도가 형성된 혼합기가 위치를 했을 때 초기에 불이 잘 붙기 때문에 이제 연소 특성이 비교적 좋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이클별 연소 편차는 다양한 방법의 측정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연소 압력 관련 측정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 사이클별로 이제 연소실 내 최고 압력의 편차를 보는 방법이 있고, 연소실 내 최고 압력이 발생하는 크랭크 위치의 편차를 보는 방법이 있고, 연소 압력 상승률의 최대값, 그러니까 맨 처음 본 압력선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되겠죠. 즉 그 기울기의 최대값을 보는 방법이 있고, 또한 이러한 최대값이 발생하는 크랭크 위치를 이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줄 친 이제 가장 보편적인 지표인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도시 평균 유효 압력 IMEP의 편차를 나타내는 COV 오브 IMEP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연소 속도 관련 측정법은 최고 열방출율의 편차를 보는 방법, 화염 형성각의 편차를 보는 방법이 있으며, 화염면 관련 측정법에는 화염 반지름, 화염면의 넓이, 시간당 탄 최적의 편차를 보는 방법이 있으나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COV 오브 IMEP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50 사이클에 대해 사이클별 IMEP를 나타내면 이제 이 그래프와 같습니다. 이제 균일한 값을 지니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산계에 있는, 그러니까 편차가 있는 값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를 COV 오브 IMEP의 정의인 이제 IMEP 편차 나누기 IMEP 곱하기 100을 통해 계산 후 이제 50 사이클에 대해 평균을 내면 이제 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운전이 될 경우에는 COV 오브 IMEP가 1.9%다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9%가 뭐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제 충분히 안정적인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에세이 페이퍼들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COV 오브 IMEP의 일반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이제 일부 운전 영역을 제외하면 양산 기준 최대 COV 오브 IMEP 값은 예전에는 5%를, 최근에는 이제 더 안정적인 운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3% 기준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때 일부 운전 영역 제외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예를 들어 공회전 시에는 COV 오브 IMEP가 3%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엔진이 본격적으로 운전될 때보다 공회전 시에 엔진의 불쾌한 진동을 더 명료하게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부분 실화의 경우에는 COV 오브 IMEP가 10%를 넘어가면 이제 대개 부분 실화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연소 한계에 대해서 교과서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꽃 점화 엔진에서의 점화 한계입니다. 앞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제 맥시멈 브레이크 토크 MBT 점화 시기로 운전을 하며 점차 점화 시기를 진각해 나갑니다. 즉 불붙이는 시기를 앞당깁니다. 이때 특정 점화 시기에서 주어진 조건상 임의로 정한 빈도 이상의 사이클에서 실화가 발생할 때의 점화 시기를 점화 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임의로 정한 빈도 이상의 사이클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여러 요건을 감안하여 실험자 혹은 엔진을 캘리브레이션하는 연구원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한계를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기준이 1000사이클 중 30사이클이 될 수도 있고 1000사이클 중 50사이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점화 한계는 달라집니다. 부분 실화 한계, partial burn limit은
이제 점화 한계와 유사한데 점화 한계는 점화 시기를 진각시킨 경우고 이제 부분 실화 한계는 점화 시기를 지각시킨 경우입니다. 즉 불 붙이는 시기를 늦추면서 찾은 한계입니다. 이때 특정 점화 시기에서 이제 주어진 조건상 임의로 정한 빈도 이상의 사이클에서 불완전한 화염 전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의 점화 시기를 부분 실화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박 한계는 혼합기의 공연비를 높이며 이제 매 공연비에서 MBT 점화 시기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특정 공연비에서 주어진 조건상 임의로 정한 빈도 이상의 사이클에서 실화가 발생을 하면 이제 이때의 공연비를 희박 한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런 전개가 가능한 이유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연비가 희박해질수록 연소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연소 안정성이 공연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안 좋아지다가 이제 부분 실화가 일어나면 이제 그때의 공연비를 여기서는 Lin Misfire Limited MBT Spark라고 부르게 됩니다. 배기가스 재순환 한계는 희박 한계와 이제 도출하는 방법이 유사합니다. 이제 배기가스 재순환율을 높이며 MBT 점화 시기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희박 한계에서는 MBT 운전을 하며 공연비를 높인 거고 배기가스 재순환 한계에서는 매조건에서 MBT 운전을 하며 배기가스 재순환율을 높인 겁니다. 즉 더 많은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킨 경우입니다. 배기가스 재순환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기가스 재순환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연소 안정성이 나빠집니다. 근데 약간 경향은 다른데 이제 희박 한계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나빠지다가 갑자기 이제 연소 안정성이 악화되는데 EGR 리밋 같은 경우에는 뭐 나빠지기는 하는데 이제 희박 한계처럼 뭐 이렇게 쭉 나빠지기보다는 괜찮은 수준에서 조금씩 나빠지다가 이제 가연 한계를 넘어가면 갑자기 확 하고 연소 안정성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기가스 재순환 한계는 주어진 조건상 임의로 정한 빈도 이상의 사이클에서 실화가 발생할 때의 배기가스 재순환율을 배기가스 재순환 한계, 이제 EGR 리밋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실화가 발생할 때 한계보다는 COV 오브 IMEP 평균의 최대값 기준의 한계를 빈번히 사용합니다. 양산차에서 실화가 날 때까지의 한계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부분 실화가 나면 엔진이 벅벅거리면서 굉장히 불쾌한 진동이 발생하고 이제 실화의 빈도가 높아지면 이제 엔진이 정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에세이 페이퍼 기준의 참고 이제 한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를테면 COV 오브 IMEP 한계를 5%에 놨다라고 한다면 이제 매 조건에서 MBT 운전을 하며 COV 오브 IMEP가 5%를 기록할 때의 공연비를 희박 한계. 이제 예시를 들면 이게 람다 값인데 점점 희박해지니까 이렇게 람다 값이 커짐에 따라서 점점 COV 값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COV 값이 커지다가 확 만약에 쳤다라고 하면 한계가 5%로 보면 이제 이때의 람다 값, 이때의 공연비를 희박 한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배기가스 재순환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COV 오브 IMEP의 한계가 5%였다면 5%를 기록할 때의 배기가스 재순환율을 배기가스 재순환 한계, EGR 리미트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이클별 연소 안정성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